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고요. 사실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법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방점은 좀 초거대라는 거에 좀 찍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모델을 다룰 때는 어떻게 보면 GPU 하나에서 모델을 다룰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요. 모델이 너무 커지고 실제 상용 레벨에서 쓸만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의 컴퓨터에서 돌리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이제 그럴 때 필요한 이제 병렬 처리를 위한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찍먹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는 이제 SK텔레콤 에이다 추진단의 파운데이션 모델 팀 소속으로 있고요. 저도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바로 텔레콤으로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1, 2학번이에요. 상당히 화석이긴 한데요. 그래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 막 2, 3학번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1학년 분들도 되게 많던데, 네. 11년 차이가 나게 됐네요, 어느새. 이제 이 그러니까 GPT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조금 딥러닝 쪽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마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나오기 전에는 RNN이나 뭐 LSTM 같은 계열의 모델들이 상당히 NLP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이 아키텍처적으로 기본적으로 병렬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형식으로 준비가 돼요. 여기 앞에 이 previous SOTA RNN이라는 이 그림 구조를 보시면은 이 앞에 뭐 x0, x1, x2 같은 입력이 순차적으로 왔을 때 먼저 x0에 대해서 이 정보, 그러니까 이 모델이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인코딩을 하는 과정, h0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저 h0를 이용하고 새로 들어온 x1에 대해서 다시 정보를 합쳐가지고 h1이라는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이게 순차적인 정보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제 GPU 관점에서는 이 병렬 처리를 하는 게 되게 강점이 있는 장비잖아요. CPU에 비해서 GPU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특히 타임 시퀀스에 대해서는, 타임 어시스에 대해서는 병렬 처리를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면서, 그리고 성능도 꽤 높게 가져왔었던, 이제 좀 그때 당시에는 꽤 혁명적이었던 아키텍처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AI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쪽은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GPT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GPT-1이 가장 먼저 나오기는 했었는데,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모델 중에 하나가, 물론 챗GPT 때문에 지금 GPT가 더 익숙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버트라는 모델이 훨씬 더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에서 이게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코더 부분을 떼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모델을 버트 계열, 그리고 디코더 부분을 떼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모델을 GPT, 그리고 뭐 이 전체 구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 모델을, 물론 이제 학습 기법에 따라서 뭐 바트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T5 계열의 모델이라고 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GPT로 돌아오게 되면은 GPT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에서 이 디코더 블락을 가져와서 스택해서 쌓아 올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그러니까 이 정보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성을 해내는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마 딥러닝을 조금 공부해 보시고 좀 모델을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이제 작은 모델, 스몰 모델에서는 사실 아직도 계속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어떤 이 대용량 모델로 프리트레인한 모델을 가지고 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스텀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려서 이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이제 지금도 뭐 당연히 소량 모델에서는 계속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 패러다임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오픈 AI에서 굉장히 논문 제목들을 이거에 맞춰져서 이 패러다임에 맞춰져서 되게 재밌게 다 맞춰져서 좀 지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GPT-1 논문을 보시면 이제 제목이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이라고, 이제 Pre-training 통해서 어떤 Understanding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어떤 성적을 높일 수 있다라는 관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GPT-2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논문 제목을 먼저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GPT-1 모델에 비해서 모델 사이즈도 한 10배 이상을 키우고 데이터도 10배 이상을 키웠을 때 기존에는 좀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이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파인 튜닝 하고 싶은 내가 풀고자 하는 오브젝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오브젝티브에 맞춰져서 추가적인 학습이 계속해서 필요했었는데, 이제 이런 추가적인 학습이 없이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라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링 학습만으로 어떤 다른 태스크들을 조금씩은 풀게 되더라. 막 훌륭하게 푸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점수 보시면 굉장히 낮죠. 이제 뭐 40, 50 이제 저런 점수들이 있고, 뭐 그 옆에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블루 스코어가 뭐 5에서 10 뭐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뭐 퀘스천 앤서링은 어큐러시인데 뭐 이게 만점이 100%라 그러면은 2점, 4점, 6점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건 맞지만 사실은 얘네는 아예 이런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이 모델한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이런 걸 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사실 혁신적인 발견이었고, 그래서 사실 한 번 더 오픈 AI가 모델을 한 번 더 키워보게 됩니다. 그래서 GPT-3 모델이 나왔을 때는 사실 이때부터는 사실 한국에도 꽤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나오자마자 뭐 우리 회사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하이퍼클로바를 공개를 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똑같이 이런 GPT-3 사이즈의 모델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GPT-2 모델에서 데이터를 10배 이상 키우게 되고, 이제 그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배를 키워봅니다. 사실 뭐 데이터를 키우는 것보다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게 쉽잖아요.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피규레이션에서 0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데이터는 근데 계속해서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 시간보다는 당연히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게 쉬우니까요. 물론 이제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아까 그런 병렬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 모델을 100배 정도 더 키웠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또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Language Models are Few Shot Learners라고 하고 되겠는데, 이제 기존에는 계속해서 뭐 어떤 문제를 내가 안 풀어도 조금씩은 풀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앞에 예제를 몇 개 넣어주니까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예제들을 그냥 입력 프롬프트로 앞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QA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QA 예제를 한 2개 넣어주고, 그리고 다른 이제 QA 문제를 냈을 때 얘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안에서 배우는 거를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in context learning 능력까지도 향상이 되더라, 크게 향상이 되더라라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딱 왔을 때도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지만 사실 사업화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뭐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입력을 예시를 만들고 이거를 막 뒤에 어떤 풀고자 하는 문제를 넣고 이것도 사실 귀찮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질문 딱 던지면 알아서 대답을 차차작 가져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챗GPT가 적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GPT-3까지는 기존에 이런 단순히 랭귀지 모델링만으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링을 쉽게 말하면 그냥 다음 단어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무한히 때려놓고 그 앞에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로 올 단어가 뭔지 맞추는 단순한 되게 태스크거든요. 네, 그런 단순한 태스크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했던 게 GPT 1, 2, 3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GPT-4, 그러니까 챗GPT로 넘어와서는 이제 얘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알게 됐는데, 그럼 이제 그 능력들을 어떻게 더 끌어내지의 관점으로 조금 이 관점을 바라보는 게 좀 바뀌었던 것들이 이제 챗GPT에서 시도했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랭귀지 모델링으로 학습을 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이 그대로 쓸 때도 내가 만약에 어떤 입력을 주어지면은 얘 같은 경우에 학습이 된 게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냥 그 다음 단어로 올 단어가 뭔지 가장 높을 그런 것만 찾게 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죠. 그냥 어떤 내가 퀘션을 딱 던지면은 그 퀘션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앤서를 대답하기를 원하지, 내가 퀘션을 던졌는데 그 퀘션에 이어져서 올 말을 계속해서 붙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Q&A 형태로 대답할 수 있게 어떤 예시들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조금 시킨 것들이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이 평가를 직접 해가지고 이 평가한, 그러니까 이 답변은 좋은 답변이야, 이 답변은 나쁜 답변이야 라는 어떤 피드백을 이제 RL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이프티 이슈라든지 뭐 할루시네이션은 약간 거짓 정보를 말하는 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세이프티와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문제를 완화하고, 사실 이제 제로샷 성능, 그러니까 제로샷 성능이 뭐냐면 아까 기존에는 이제 뭐 퓨샷으로 앞에 예제를 몇 개 넣어줘야 됐다면 이제 예제도 안 넣어줬는데도 충분히 내가 의도하는 대로 얘가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이제 제로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제로샷 성능도 크게 향상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뉴는 아니었어요. 챗GPT가 딱 나왔을 때도 이미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된 지가 꽤 한 1,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나왔던 거긴 한데, 사실 오픈 AI에서 굉장히 이 마케팅적으로 성공을 했고, 이 chat.openai.com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잘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